예, 한남동 관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요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받는 키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군경 인력은 2차 집행에선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체포영장 재발부된 지가 지금 사흘째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들을 말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 외신과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눈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론전, 여론의 호응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다른 언론사,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그런 이 여론의 어떤 지지가 결집되는 현상 때문인지 며칠 전에는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 이상이 결집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방부 차관이나 경찰청장 대행이 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경호처에서 끝까지 방어를 하겠습니다만 숫자로 보나 물리력으로 보나 경찰이 기동대 등을 동원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물리적 한계와 열세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과정에서 공조본이 부담을 느끼고 국민적 여론이 다시 환기될 수 있도록 이 미디어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체포영장 집행 여부나 이 2차 체포영장이 집행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와 또 무관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국민과 보수층의 지지가 흐트러지지 않아야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또는 그 이후의 정치 일정에서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처우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기자단과의 접견이나 취재 행위, 여론전 등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기소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입장도 한번 재풀이를 또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혼란을 극복하게 되면은 계엄 성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론전을 한다? 그건 여론전이 아니죠. 그건 선동전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계속 선동해서 그 상황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적 책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대통령이 나쁜 선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적으로 나쁜 권력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런 선동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그 강성 지지층의 시위, 그러한 항의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남동 관저는 쇠사슬, 철조망으로 요새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동훈 공수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면 지난 며칠 전 한남동에 집결했던 40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당내의 기류로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야 공무집행 방해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호처 약 700명 다 잡아가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의 젊은 행정관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인간띠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잡아가고 국회의원 40명 다 잡아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서로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과거 이 정당의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당사에 들어가 있는 걸 영장 집행하지 못해서 불구속으로 바꾼다던가
당장 2년 전만 해도 민주당에 대한 대장동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이 막아서자 당사 안으로 검찰이 아예 진입 자체를 못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주요 간부들 영장 떨어졌을 때 민노총 조합원들이 소송하면 영장 집행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천 명의 기동대를 투입해서 이걸 강제로 뭐 현역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체포하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많은 물리적인 충돌과 그로 인해 야기될 국론 분열 갈등 등을 감안하면 저는 합리적인 제3의 해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수사 주체가 적어도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수사에 응하는 그런 방안을 양측이 내놓아야지 이거 강대강으로 대치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와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또 대한민국에 씻지 못할 갈등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예, 실제로 집행이 되면 의원들이 모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물 14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선언문을 냈잖아요. 이 상황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공수처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부닥치잖아요. 예. 다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 주장이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죠? 그게 법원이에요. 사법부입니다. 근데 지금 교묘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공수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는 또 법원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국가의 법원이 불법이면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죠? 법원이 불법인데? 사법 시스템이 불법인데? 이미 그 사회는요, 문제 해결 수단을 근대 국가의 시스템 하에서는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힘 대 힘으로 처리하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물리적인 충돌과 갈등을 우려한다고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우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호처 행정관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관 중에 뭐 저는 모르겠어요. 관료 출신 행정관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당에서 간 행정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자, 경호처에 평생 공직에 임했던 사람들 이거 불법이 되잖아요.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날라가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이.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위에 고위층에서 명령은 내리지. 예? 이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예, 미래에 대한 예측을 뭐 아주 뭐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할 수도 없지. 왜 그런 고통을 주나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지도자다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는 게 그렇게 또 당당하다면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나가서 수사 당당하게 받아라고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주장한 말을 실천하는 게 제일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이번에는 체포 저지에 군 병력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경호처 인력만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뭐 인간띠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뭐 차량이나 엄폐물 등을 지금 설치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뭐 트랙터라고 하나요?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중장비 동원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다만 대테러 지원부대나 특공단 같은 경우는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오늘 이 국수본 관계자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경호처 대략 한 500에서 700명 정도 가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투입되어서 여러 명이 한 사람씩을 체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이 경호처 관계자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몰라도 그 체포에 순응하지 않고 경호처 내부로 또 특별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 영찰 집행, 경호법 어긴 걸로 보고 우리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차마 무장 장비가 사용될 거라는 전제 자체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다만 맨손으로라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끼리 패싸움하는 현장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한쪽이다, 백기 들어라 하면
지금 경호처가 포기하겠습니까? 경찰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난리가 나는 주요 원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전향적인 입장을 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수처가 손 떼라. 그리고 경찰이 새로 세팅해라. 그러면 충분히 또 이 당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조사에 협조하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오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일부의 강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강제 체포영장 집행 반대에는 대한민국의 나머지 절반 축을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체가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권의 길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뭐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 불러놓고 총 맞을 각오하라 했잖아요. 그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 대통령도 조사에 응하고 하는 그런 제3의 해결책을 저는 정치권이 또 오늘 출범한 국정협의체 우원식 의장과 최상목 대행 등이 포함된 예. 그런 곳에서 그런 제3의 대안을 주말 넘기기 전에 양측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태를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차 체포 시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막는다면 경호처 인력만으로 좀 충분하게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성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러내면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와 경찰이 저는 본인들의 좀 약간 헌신성과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빠르게 해결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려면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뭐 날씨도 춥고 몸도 힘들겠지만 한 명씩 차근차근 드러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영장 집행이 가능할 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제안해 주신 불구속 수사 이거 좋은 방법이긴 해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불구속 수사를 뭐 안 했나요? 수사에 나와서 수사 협조를 해 주십시오. 출두 조사를 받아 주십시오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법치의 훼손, 그다음에 법치의 권위와 신뢰의 훼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훼손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노력을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든 저는 대통령의 그런 지금 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그러면 수사 다 받을 테니까 불구속 수사 해달라 예. 한다면 그건 대통령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자세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약속과 뭐 행동으로 저는 제안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 내일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가 한 날이 내일인데 지금 뭐 변호인 선임했다 정도까지는 들려오거든요. 내일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저 역시도 출두를 하는 게 맞죠. 출두를 해서 아까 뭐 경호처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뭐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는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장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 법원이라니까요. 지금 경찰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영장을 들고 가서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의 판단이 아니에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적부심이라든가 1심, 2심, 3심 아직 법원의 제도로 남아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이건 불법이야라고 법원을 향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여기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으로 뿐이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종준 경호처장의 출석 여부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뭐 내일 출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변호인 선임했기 때문에 출석 일자 조율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모 언론 보도를 보니 이번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설 연휴 이후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을 경찰이 출석하지 않고 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법원에 가서 그 영장이 발부되고 그 이후 이제 지금 이 문제도 영장의 아주 예외적인 제가 정치 생활하면서 처음 본 특정 법안을 이번에 예외로 한다라는 그 예외 조항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장 자체가 너무 지나치 월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예외 조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경호처장은 국가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시설의 총책임자로서 수색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마 그 예외 조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예외 조항이 들어간 채 발부됐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또 지리한 법적 정치적 공방이 잇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 있어요. 예? 공수처장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다니까요. 예.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으면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법관이 한 명입니까? 법관 숫자가 검사 숫자보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법관의 판단 하나하나가 검사 동일체처럼 동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법관의 판단도 구해보고 그 조직 내에서 적부심이나 다른 이의제기 수단도 이용해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법관의 판단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저거는 유죄 아니니까 무시해.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국회로 가볼게요. 민주당이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 또 그리고 수사 인력, 기간도 줄었는데 뭐 국민의힘 역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야당이 재결이 부결되자마자 바로 내놓은 수정안 일부 독소 조항을 수정했지만 오늘 국민의힘 반응을 보니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렇게 되면 주요 사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별건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의힘 법률 자문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엄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이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누가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졌는지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이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비공개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에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이 가능할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일단 첫 발은 떼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부 지지층의 정서나 여론 등을 다 고려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뭐 대법원장 추천 그리고 야당이 그토록 고집해왔던 비토권 삭제 같은 경우는 독소 조항이 제거된 게 맞습니다만 수사 범위 이 부분이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과거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되었던 드루킹 사건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법안에 이건 이 여론 조작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한다고 명시적으로 수사 범위 제한을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제한이 지금 이번 특검법에는 거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아무 관련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나 내란 선전제가 여기 포함돼 있어서 민주당이 고발한 언론인들이나 보수 진영의 방송인들까지도 다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우려하고 있어서 이 수사 기한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양측에서 어느 정도 쟁점을 가지고 협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 토론이나 국민의힘 내부적인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종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국내적인 게 아니라 국외적인 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게 제거되면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빨리 표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 판단을 빨리 하고 국민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재의결로 가도 200석은 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독소 정황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숫자가 꽤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도 이번 특검법은 통과가 저는 될 겁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여당답게 자체안을 빨리,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주선을 했다. 그래서 야당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 많이 내고 있던데 혹시 어떻게 좀 보세요? 김민전 의원도 예. 자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면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남동에 계신 분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각의 튀는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다 폄하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싶고 보수 진영을 지키고 싶다면 백골단이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안전모 쓰고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자체적인 폭력과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잖아요. 근데 팩트는 최근까지 한남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건 탄핵을 찬성하는 민노총 시위대였습니다. 경찰을 가격했고 입건이 되었죠.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층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은 없어요.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적인 단체나 인물들이 등장하면 뭐 김민전 의원도 사실을 깨닫고 빨리 정정한 것 같고요. 예. 자체적 자정작용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민노총 등과는 다르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죠. 장 평론가님 왜 김민전 의원이 저거를 주선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자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 하에서 자경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알 거예요. 사적 네. 구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적 구제가 용인되는 순간 근대 국가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 텐데 저렇게 했다는 건 지금 장해찬 최고 얘기한 것처럼 좀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믿고 싶고. 그렇지만 어쨌든 실수는 한 거니까 충분한 사과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의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자경단을 지금 백골단, 뭐 반공청년단으로 불리는 저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저렇게 자경단을 만들어서 실제 저지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업무 집행 방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불법인 줄 알고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범죄 단체 구성 요건에 저는 해당 그 결과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예.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까지 나온다면 범죄 단체 구성죄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